자, 제가 오늘 오전 방송에 TV 토론회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뭐 보여드렸죠? 바로 이거 보여드렸었죠. 바로 용인시 갑 TV 토론회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이원모 후보와 민주당 이상식의 TV 토론회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실상 이상식이 모든 것을 자백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기사 보여드렸습니까? 바로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실제 용인갑의 이상식이 재산신고 누락을 시인했다라는 말씀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 보여드리고 나서 지금 국민의힘이 이와 관련돼서 어떻게 했느냐? 실제 이상식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고발했어요. 왜냐? 이상식이 시인했잖아요. 네? 본인이 지금 재산신고 누락을 했다라는 걸 그것도 TV 토론회에서 시인을 했기 때문에 이건 뭐 하는 겁니까? 명백히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받을 만 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이상식이 얼마나 선거법을 모르는지, 이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없는지를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제가 오늘 오전 방송에도 영상을 보여드렸지만 이상식이 또 한 번 자백을 했습니다. 어떤 걸 자백을 했냐면요. 본인이 선거법을 어겼다라는 걸 대놓고 자백을 했어요. 자, 어떤 자백을 했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영상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상식이 뭐라고 말하는지요.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후보자는 나머지 미술품 11점에 대해서도 타 가액을 하루 만에 축소시켜서 다시 신고하셨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후보자 검증할 때 민주당이 검증 서류를 제출할 때는 분명히 시가에 의해서 해라. 시가에 의해서 하고 축소 신고하지 말라고 해서 평균보다 이 옥션의 거래 가격을 참고해서 그런 것인데 그것은 시장 거래의 최상한가입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겁니다. 근데 왜 하루 만에 이렇게 바꿔? 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상식이 미술품과 관련돼서 어떻게 신고했다라는 겁니까? 옥션가로 신고했다라는 거예요. 옥션가. 네? 그러니까 다른 금액이 아니라 경매에서 매겨진 금액에 따라서 지금 선관위에다가 미술품과 관련된 재산 신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 엄연히 법 위반입니다. 이거 법 위반이에요. 왜 법 위반이냐면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대한민국에는요. 공직자윤리법이라고 있습니다. 제4조 등록 대상 재산이라고 있어요. 그 11항에 뭐라고 써있냐. 골동품 및 예술품은 실거래 가격이나 작가 크기를 고려한 전문가 등의 평가액, 그리고 종류 크기, 작가 및 제작 연대 등의 작품을 명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가격이라고요? 실거래 가격 또는 전문가의 평가액. 그럼 뭘 써야 되는 겁니까? 실거래 가격을 쓰거나 전문가의 평가액을 써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상식은 지금 본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실거래 가격도 아니고 전문가 평가도 아니고 뭐 하는 겁니까? 옥션가를 썼다 그랬습니다. 옥션가는 뭐예요? 나 얼마입니다. 드는 가격이요. 뭐 하는 겁니까? 대놓고 공직자윤리법 위반한 겁니다. 현행법 위반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식은 뭐 하는 겁니까? 이와 관련돼 가지고 당연히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겠죠. 이상식은 토론회에서 거짓말을 했거나 또는 재산 신고를 허위 등록했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상식은 골라라. 토론회에서 거짓말을 한 건지 아니면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한 건지 이상식은 둘 중에 하나 골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설령 이상식이 당선되더라도 여기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배지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이상식 그래서 이 지역구는 뭐 하는 겁니까? 실제 이상식이 이기더라도 재보궐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자, 과연 이와 관련돼서 민주당과 이상식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중요한 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여러 토론회를 다 보고 있는데 토론회를 보면 볼수록 정말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디로 갈 거냐면요. 바로 마포을로 가보겠습니다. 자, 마포을에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국민의힘 하문경 후보와 민주당 정청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오늘 하문경 후보가 어떤 걸 터뜨렸냐? 전청래가 돈봉투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정청래가. 무려 100만 원이라는 돈봉투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더 대박인 건 그 날짜를 굉장히 자세하게 명시를 했어요. 더 나아가 돈봉투를 줬다라는 사람까지 지금 제보자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관련된 소식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가 뭐라 그러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정청래 후보는 2011년도에 10월 26일 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야권 단일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이 선거의 3일 전에 10월 23일 민주당 중앙당사 당대표가 소집한 서울지역 위원장 회의가 열렸고 100만 원씩 담긴 경력금 봉투가 위원장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정청래 후보도 있습니다. 아마 정청래 후보도 100만 원 받았을 겁니다. 이런 돈 봉투가 난무하는 민주당이 급기야는 최근에 송영길 후보가 자기 당대표 선거에서 돈 봉투를 살포해서 구속됐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이것을 신속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히라고 했고 꼬리 자르기로 송영길 후보가 탈당한 것에 대해서 약간 다른 의견 말씀들을 하시고 그러셨는데 저는 이런 돈 정치가 부패한 정치를 만들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자식들에게 내로남불식으로 은행에서 11억을 빌려갖고 준다든지 또는 30억을 그냥 증여하는 방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못된 부패한 정치가 탄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포함해서 우리 국민의힘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이 돈 정치를 청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 1의 공약입니다. 네, 정청래 후보, 함은경 후보에게 개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지금 함은경 후보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실제 날짜를 굉장히 자세하게 특정을 하면서 정청래가 100만 원의 돈 봉투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정청래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시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청래가 뭐라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3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깨끗한 정치를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힘 후보들도 좀 부정한 그리고 비리 있는 그런 후보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함은경 후보는 방금 오면서 들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원직 이탈 이런 거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시장은 함은경 후보를 비판하는 그런 페이스북 글을 썼던데 앞으로 잘 견디실지 궁금합니다. 네, 함은경 아니, 대답을 안 해. 받았냐 안 받았냐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합니까? 네, 이해가 안 갑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돼가지고 함은경 후보가 정청래한테 다시 물어봅니다. 후보, 지금 그 정청래 후보가 질문하셨는데요. 이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분 제가 30초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후보에 대해서 100만 원 돈 봉투를 받았냐 이걸 지금 여쭤봤는데요. 그건 말씀을 안 하시네요. 이건 제가 만약에 허위 사실을 얘기했으면은 허위 사실 공포교 받지 않았다고 하면은 정청래 후보가 허위 사실이 될 텐데 이거 좀 분명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정청래 후보, 함은경 후보에게 지금 보충 질문해 어떤 주시기 얘기를 바랍니다. 하시는지 네, 잘 질문 시간 30초 모르겠습니다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함은경 후보가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언제 했는지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2011년도에 박원순 좀 오래돼서 기억을 잘 못하실라나. 예? 2011년도에 지금 돈봉투 10월 26일입니다. 중앙당사에서 그다 거기에 서울 지역위원장 회의 때 회의 끝나고 100만 원씩 돈 봉투를 나눠줬고 거기에는 추미애, 김영호, 이인영, 우원식 등 이번 선거에 출마한 지역위원장들도 있었습니다. 네, 저 함은경 후보 지금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함은경 후보가 정청래를 향해서 돈봉투와 관련된 의혹을 꺼냈고 그와 관련돼서 굉장히 자세하게 몇 년도, 몇 월 며칠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정청래는 이와 관련돼서 받았다 안 받았다 확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정청래 측에 요청하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거짓이라면 함은경 후보 측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하세요. 근데 만약에 이걸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을 하지 못한다라면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정청래의 돈봉투 수령과 관련돼서 당연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와 관련돼서 정청래 측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볼 것인데요. 자, 이런 가운데 TV토론에서 또 하나 재미있는 장면이 터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누구냐면요. 저기 화성을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갭 투자 의혹으로서 지금 홍역을 앓고 있는 공영은 민주당 경기 화성을 후보가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TV토론에 나왔습니다. TV토론에 나와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자, 어떤 얘기를 했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관련된 영상 보여드리고 또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면요. 말이 딱 맞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공영훈의 말은 따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모두 투표에 나와서 국민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국민을 무시하는 정권, 국민을 무시하고 경제를 망친 정부에 대해서
국민의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꼭 투표해 주시고 5일, 6일 사전투표에 모두 참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 지금 들어보셨습니까? 공영훈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투표에서 국민의힘을 보여달라고요. 네? 국민의힘을 보여달래요, 시청자 여러분. 자, 혹시 못 들은 분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투표에 나와서 국민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국민을 무시하는 정권, 국민을 무시하고 경제를 망친 정부에 대해서 국민의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꼭 투표해 주시고 5일, 6일 사전투표에 모두 참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 보셨죠? 민주당 후보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 있어서 국민의힘을 보여달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우리 다 같이 국민의힘을 보여주면 되는 것이고, 자, 무엇보다 저는 웃겼던 게 뭐냐면 이 공영훈의 말을 듣고 지금 이준석과 한정민 후보가 웃는 모습이 전 되게 웃겼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민주당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보시는 것처럼요, 이렇게 TV 토론회가 공개되면 될수록 민주당의 바닥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재명의 TV 토론회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보면 볼수록 이재명이 얼마나 개항에 관심이 없는지,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지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실제 이재명이 자신이 재개발, 재건축을 공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원희룡 후보가 재개발 대상 하나만 말해보라 그랬더니 이재명이 뭐 했습니까? 말 못했습니다. 하나도 말 못했어요. 자, 이런 TV 토론회가 공개가 되니까 실제 개항에서 특히 지금 인천 지역 부동산 카페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계양구 주민 호구로 뭐냐?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재명이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미 개발이 된 지역이 있어요. 이미 재개발된 지역이 있다고요. 아파트까지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재개발하겠다라고 TV 토론에서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관련된 영상 보여드리고 또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계양을에서 이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그 지구나 아파트 이름 또는 그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지? 글쎄요, 뭐 제가 구체적인 아파트 이름 이런 것들을 외우고 다니는 사람은 아니어서 그건 제가 우리 실무관들한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뭐 서운동 일대라든지 이런 데 사실은 상당히 재개발 수요 지역이 많고요. 제가 이름은 못 외웠습니다만 해당 지역도 여러 차례 방문해 봤습니다. 네, 봤고.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재명이 어떤 곳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서운동 얘기하고 있어요. 계양구에 있는 서운동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들려드릴게요. 이재명이 재개발과 관련돼서 어떤 지역을 얘기하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문제는 뭐 서운동 일대라든지 이런 데 사실은 상당히 재개발 수요 지역이 많고요. 제가 이름은 못 외웠습니다만 해당 지역도 여러 차례 방문해 봤습니다. 네. 자, 이재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서운동 일대가 지금 재개발 지역이 굉장히 많은 곳이다. 자신이 그곳을 많이 방문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알아보니까요, 이 서운동 일대 이미 어떤 일이 벌어졌냐? 지금요, 이미 아파트가 들어섰대요. 네? 이재명이 말하는 그 서운동 일대 지금 아파트가 이미 들어섰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떤 아파트가 들어섰느냐? 바로 이 아파트가 들어섰대요. 계양 효성 헬링턴 플레이스. 이재명이 말하는 계양구 서운동 230번지에 이미 이 아파트가 들어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가 언제 준공된 거냐? 이게 2021년 2월 달에 준공이 됐어요. 그래서 이미 입주까지 마무리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작은 세대도 아니고요. 무려 몇 세대냐? 1669세대에 걸친 16개 동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재명은 이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파트가 지금 이렇게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개발이 완료된 이 서운동 일대에다가 재개발 지역이 많다라는 얘기를 저렇게 토론회에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양 구민분들이 화가 더 났어요. 화가 더 났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을 지금 어디 해야 되는지 아파트 이름도 모르고 심지어는 재개발된 곳이 재개발이 필요하다는 얘기까지 한 겁니다. 야, 진짜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지금 민주당의 민낯이고 이재명의 민낯이라는 걸 또 한 번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 설마 이재명, 이 생각을 못했네. 설마 이 아파트 다시 지을 거예요? 다시 지을 겁니까?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하는 겁니까? 2021년 2월 달에 준공을 했는데 이재명 생각에는 이것도 낡은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2021년에 만들어진 아파트 다시 무너뜨리고 다시 짓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대장동도 해봤잖아. 네? 백현동도 해봤잖아. 네? 다 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와 관련돼서 이재명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저는 너무 궁금한데요. 자,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재명은요, 확실히 저 당시에 굉장히 당황했다라는 걸 우리가 느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 제가 어제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계양구를 뭐라고 말했다고요? 계양시라고 얘기했다고요. 이거 아직까지 언론 보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혹시나 못 들어본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재명이 계양구를 계양시라고 말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재명이 계양구를 뭐라고 말하는지. 네, 말씀드린 것처럼 계양 지역의 가장 큰 문제는 직주 근접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재명 씨, 계양시는 어디예요? 네? 계양시는 어딥니까? 지금 총선입니다. 지방선거 아니야. 시장 뽑는 자리 아닙니다. 네? 지금 국회의원 뽑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이라도 지금 이재명이 얼마나 당황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오락가락하고 있는지 이재명이 사실상 계양시인지 계양구인지 구분도 못할 정도로 계양과 관련돼서 얼마나 관심이 없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지역에 사시는 분들, 우리 지역구 실제 지금 많은 토론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실제 지금 관련된 영상들이 뜨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나하나 뜨고 있어요. 보세요. 민주당 후보 한 명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국민의힘을 보여달래요. 국민의힘을. 제가 지금 이 TV토론에 굉장히 여러 번 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역구를 보고 있어요. 거기에서 엑기스만 골라서 하이라이트만 골라서 우리 시청자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제가 이런 걸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뭐예요? 우리만 보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바로 띄우자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해당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만약 있다라면 알려달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끼리 알면 안 돼요. 우리끼리 알면 절대 안 됩니다.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사실관계를 알려드리고 그 지역에 사시는 유권자분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게 우리가 설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열심히 이 영상 보고 영상 따다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이니까요. 우리끼리 절대 보고 끝내지 말자라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도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